주간의 주요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뉴스 진단 시간 김동석 상임이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네. 예. 오늘은 우리 김동석 상임이사님께서 운영위원으로 계시는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예, 운영위원으로 계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 실은 우리 운영위원님은 그 뉴욕 협의회는 아닙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협의회의 운영위원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운영위원인데 네네. 민주평화통일자문기구가 이제 한국의 정부 예. 헌법기관이고, 예. 그 안에 저는 뉴욕에 사니까 일단은 뉴욕 협의회에 속한 거는 틀린 말은 아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제가 운영위원은 전 국내에 있는 한 대한민국 정부의 헌법기관인 국내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들 2만 명 이상의 자문위원들의 가장 상위에 있는 논의구조입니다. 운영위원 50명의 운영위원이 모여서 이 자문위원회가 활동의 방향을 정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그다음에 이런 활동의 목표를 만들고 그 운영위원회에 한 명으로 이제 임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자문위원들은요, 한 명 한 명이 다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한 명이 다 평화통일 정책을 대통령에게 이렇게 자문을 하고 건의를 하는 헌법기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 논의구조 많으니까 이렇게 간편하게 논의구조한 그 가장 이렇게 핵심적인 논의구조 운영위원. 그래서 저는 아마 오늘 이 시사 진단에 이 이슈가 나온 거는 제가 18기더라고요. 2년 임기인데 그러니까 벌써 3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8기 민주평통 운영위원회 자격으로 아마 뭐든지 물어보시면 이렇게 답변이 하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김동석 상임이사님께서 이제 운영위원이시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예요. 관련된 얘기를 조금 말씀 주신 것 좀 오늘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7일이었습니다. 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 협의회입니다. 협의회가 이제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18기 출범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이 평통에 대해서 실은 곱지 않은 시선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18기는 좀 달라지나요? 지금 우리 신앵커님께서 곱지 않은 시선. 사실 저도 평통이 아니었을 때도 있고 평통도 하고 이런 제 이 기간들을 통해서 볼 때도 그 말씀이 부인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정직한 고백인데, 제가 뉴욕 평통협의회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먼저 나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뉴욕 협의회는 뉴욕 협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회장님이 계시고, 저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그 협의회 회원 중에 한 명이죠. 다만 분명한 거는 지금 36년 18기 평통이 이제까지 지내온 이 평통자문회의가 이 지역에서 해온 사업들 그리고 자문위원들이 이 지역에서 이렇게 위치해왔던 내용들을 이쯤에서는 좀 냉정하게, 제 표현은 냉혹하게, 냉정하고 냉혹하게 지난 일들을 좀 평가해보고 돌아보고 18기는 그리고 앞으로는 평통 활동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재점검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답변으로 시선이 곱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뵈면 평통 이게 죄송합니다. 평통 도대체 왜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릴 질문은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평통위원회 어떤 제안이나 이제 이런 게 오면은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든지 어느 집단에 가서 어떤 분들을 어디다가 이렇게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하고 이렇게 우대를 하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는 분이 있고 못 들어가는 분이 있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분위기와 여론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평통위원들은 한국 정부의 한국 권력이 임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미주의 한인 사회는 이민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 대한민국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사실 그 많은 이 문화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에 한국의 가족도 많고 이렇게 되니까 한국 권력에서 좀 임명을 받았다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선발이 됐다라는 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다가는 그 2년이 임기인데 2년에 한 번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 예. 근데 좀 보니까 진짜 한국 정부가 뭐 다 이렇게 돈을 대줘서 모셔가는 게 아닙니다. 네. 예, 그냥 자비로 이렇게 회의할 때 한번 가면은 자기 모국을 찾아가서, 그래도 정부 기구가 이게 그 만들어내는 이런 그 회의에 가서 자기 발언도 하고 그러는 이제 그 맛도 있는 거죠. 그런 맛도 네. 있고, 구체적인 성과나 평통 자문위원이라는 데 갖는 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권력자의 최고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직접 받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임명하면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포사회에서 이것이 좀 네거티브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평온한 한인 사회의 어떤 위화감을 조성을 네네. 하고, 그리고 뭐 조금 뭔가 문제가 있어도 평통위원이 했으면 더 냉혹하게 좀 그 지적을 받고 그러는 거는 있죠. 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 가지고 좀 평통위원회가 그런 문제를 갖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좀 분명히 그렇고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실은 하나 더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게 있기는 한데요. 이 위원들 그러면 이 임명되는 어떤 절차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제가 다 정확하게 알지는 네네. 못하는데 각 지역에서 평통 자문위원을 임명이 아니라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죠. 네네. 그 대통령이 임명할 만하다라는 분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라는 커미티가 만들어집니다. 네. 선정 선별로 그렇게 해서 아마 그 지역에 있는 공관장과 현직 회장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평통에 있는 분들하고 또 그 지역에 좀 그 유지, 신망이 있는, 지역사회 신망이 있는 유지분들, 이렇게 가지고 커미티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커미티에서 그렇게 이제 인원을 선정하고 선별을 해서 그 평통 본부 사무처로 이렇게 올리면은 거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검토를 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그런 과정인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사무처에서 그거를 검토를 할 때에 그 기본 조건들이 있어요. 어떤 하면 이제 법적으로 또 어떤 그 전과나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그 신분이 클리어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만한 그런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평통의 위원으로 임명된 분들은 그런 그 자질 검증은 기본적인 건 이렇게 거친 분들이다 해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닌 거죠. 네네, 그렇군요. 뭐 아까 그 자격 검증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18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미 다 선발을 해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관련된 뭐 자료를 제출해라 뭐 이래갖고 자진 사퇴하는 그런 위원들이 뭐 꼭 뭐 뉴욕이 아니더라도 LA 쪽에도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런 일이 그런 부분이 사실은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한국 정부 기구니까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증은 계속 해왔었는데,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뉴욕 지역에선가 한번 평통 자문위원에 대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야, 어떻게 대통령 받은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거. 근데 그거는 한국 정부가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다 더 그런 자질을 좀
그 검증하기 위해서 평통 18기 평통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고 임명받으신 분들은 해당 지역에서 해외에 나가서 사시는 동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라는 부분에 이렇게 검증을 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생겨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것도 사실 보면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 사무처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룰이기 때문에요. 예, 그거는 한 기관에 속하면 기관에서 만들어낸 그 바일로 이 룰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실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네. 예. 뭐 위원 관련돼 갖고 제가 하나 좀 더 여쭙는다면 언제부턴가 그 뉴욕 총림사관에서요 이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 평통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건가요? 제가 사실은 그런 부분 이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건 어쩌면은 어쩌면은 공간 그런 데다가 문의하실 내용이라고 보고서요. 다만 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부분이 우리 동포사에 원래 원래 이런 취지였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알리는 건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 드릴 수 있는 게 없고요. 오히려 지금 와서 민주평통 특히 해외의 평통은 가장 큰 일이 동포사의 화합입니다. 동포사의 화합. 한국 내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그래서 평통위원들을 임명하는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6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데 7월과 8월을 미처 임명을 못해서 공백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8월 1일이 아마 6월에 끝나니까 7월 1일이 임기 시작인데 18기서부터는 그 공백 때문에 9월 1일서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런 그 우여곡절도 있고 어려움도 겪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 18기 민주평통의 목표는 평화와 번영하는 한반도 이렇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민주평화통일이지만은 한민족의 목표는 지금 통일보다 분단 관리, 평화 관리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유지해야 번영을 할 수 있고 평화적으로 이 한반도를 잘 유지해야만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다 결국엔 우리 힘으로 통일을 만들어낸다. 이런 쪽으로 이전 같으면은 무조건 통일이 명분이 있고 어떤 형태는 통일이 돼야 된다. 이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 여론이 잘 형성돼야 되죠. 정부의 통일 정책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해외 동포들한테 잘 전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그런 활동 목표를 하는데 가장 그 활동 방향, 활동하는 스타일, 이 전략의 지침입니다. 뭐냐면은 국민 속으로, 국민 속으로 국민과 더불어 국민과 하나 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아주 활동 전략의 지침이에요. 꼭 이렇게. 그러니까 해외 동포도 이런 겁니다. 18기 뉴욕 민주평통은 동포와 더불어 동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동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우리 동네 이 동포들이 다 아시고 이런 원칙을 가지고서 18기 민주평통이 잘하나 안 하냐도 그 원칙에 맞춰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만 특히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 통일로 가는 평화 관리라든지 이런 게 잘 되려면은 그래서 민주평통은 우선의 과제는 정부의 정책을 놔두고 국민 통합, 여론 수렴 얼마든지. 그래서 보면은요 이 각 분야별로 그 활동의 내용을 보면요 다 소통이 잘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뭐나 하면 이 갈등을 극복하고 치유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화합해야 된다. 그리고 이전 권력들과의 화해해야 된다. 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거에 가깝죠. 이렇게 과제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그 우리 앞에 놓은 이런 과제를 놓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18기 이 민주평통 저를 포함한 민주평통을 평가하고 좀 이렇게
그 비판하실 때 비판할 때는 원칙은 정말 동포와 함께 했느냐, 동포와 더불어 했느냐, 동포들과 함께 하려고 했느냐라는 이런 잣대를 갖고서 하시는 거면은 제가 요번 그 출범할 때 가서 이렇게 봤는데 한국에서 그 수석 부의장이 오셨죠. 부의장들이 많잖아요. 각 도마다 네네. 해외에요. 그 부의장 중에 대통령을 대행하는 대통령 바쁘시니까 수석 부의장이 있습니다. 수석 부의장이 김덕영 네네. 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리더십이 화해 협력 이런 거에 꽂혀 있는 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고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주평통을 통해 가지고서 민족 성원들이 화합하고 화해해서 이런 갖고 있는 갈등을 치유 그래가지고서 단합하는 길로 좀 가달라라는 요청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평통에 지금 가장 그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18기 그 출범식 할 때요. 출범식 할 때 그 제 의견은 어떻게 해서든 이전번에 어느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든지 간에 우선 지금 대통령 18기 평통위원들은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섬겨야 된다. 이제 우리가 가장 좀 무난한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런 분들을 잘 섬기고 잘 우대하고 해가지고서 이 평화 통일 그리고 이 평화 번영 한반도 한미 관계 이걸 놓고서는 얼마나 우리의 공동 과제 이걸 놓고서는 이런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다 극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직이 이걸 우선 이전번 분들 잘 모시고 이렇게 하자.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할 때에 저의 이런 오피니언들이 아주 박수도 받고 맞다. 그 말이 맞다. 그게 국가 과제를 통해서 비정파적으로 팔리틱이 아니고 해외 동포들이 단합하고 결집될 수 있는 모토다. 이런 대답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평통 관련해서는 저는 자신 있게 강조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습니다. 네. 네네. 더더군다나 이 18기가 출범할 때는 뭐 지금 그 북한 문제랑 이렇게 맞물려 갖고 아무래도 뭐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관심이 많이 가고 또 여러 일들이 좀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그 민주평통이 이제 그 북한 문제 나오고 통일이라는 부분에 직접적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민주평통이 한국 정부 기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와서 한국 정부 기관이 그냥 막 활동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어느 선까지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고 정치인들한테 어떤 압력을 행사하면 안 되고 그런 거를 하려면 다른 나라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이 파라법이라는 굉장히 그 엄격한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평통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 못하는 부분은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걸 잘 이해를 하기 전에는 거기가 이런 일이나 하지 왜 그렇게만 하느냐 이런 이제 그 지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다가는 평화 통일에 대한 대통령한테 자문하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평통이 해온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전문화돼야 된다. 저도 여기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평통이라는 이 방대한 기구를 좀 전문화시키면서 축소시켜가지고 더 이 집중해서 활동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많이 냈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 저 해외 동포에 대해서는 민주평통이 있고 여긴 또 뭐가 있냐면은 일반 한인 단체들을 상대하는 지지하고 지원하는 재외동포 재단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재외동포 재단이나 민주평통이나 이런 곳에서는 본국 정부가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데요. 이런 거를 잘 알고 기대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 쪽에서도 그 해외 동포들을 이렇게 그 연결시키는 네트워킹하는 가운데서 이걸 지원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재외동포 재단도 이렇게 재단이 있고 서울에요. 민주평통도 사무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서 이거 36년이 됐으니까 민주평통이라는데 한 70명 이상의 사무처 직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이제 직장이야.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바꾸자, 어떻게 하자 이러는 것들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자문위원 숫자가 늘면 한 명당 책정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을 한국으로 와가지고 회의를 하면은 네. 회의 장소니 뭐 이래가지고 그 자문위원당에 얼마씩 예산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문위원 숫자만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걸 줄이고 늘리고 이거는 이 본국 사무처의 이 직원들의 또 이 저 직업 예. 그 직장 문제, 그렇죠. 예. 예. 먹고 사는 문제가 또 달려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을 바꾸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경솔하게 생각할 게 아니구나. 충분히 그럴 여건을 조성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좀 알게 됐습니다. 다만 분명한 거는 뭐든지 출발할 때의 취지는 명분도 있고 또 필요한 거고 했기 때문에 출발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민주평통은 전두환 대통령이 되면 1980년입니다. 이게 36년 됐죠. 네네. 그 이전에 유신헌법 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회 이거를 없애면서 이거를 이제 좀 확대해서 만든 게 이제 이 민주평통으로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해외 동포도 민족 역량을 좀 우리가 구축해내는 데에 힘을 쏟을 때이기 때문에 좀 이 민주평통이 성공적으로 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그 관심을 갖고 그래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해 주셨듯 동포사회 지지받고 또 동포 속으로 또 동포와 함께하는 그런 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완연한 가을이죠. 나무잎이 떨어지고 썰렁한 바람이 붑니다. 가슴이 뻥 뚫릴지 모르겠는데요. 이럴 때 분위기에 맞춰서 아주 서정적인 우리 가곡 한 곡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못 잊어 산유와 주옥 같은 가곡을 작곡하신 김성태 선생이 작곡한 이별의 노래를 편곡한 데서 카메라타 남성 합창단이 노래했습니다. 이병연 씨가 지휘합니다.